어쨌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안우진 선수와 이 NC의 또 패디 선수 올 시즌 최고 투수 자리를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안우진 선수, 패디 선수 정말 눈부신 호투 펼쳐줬는데요. 안우진 선수는 한화전에서 8이닝 동안 10K 무실점으로 완벽 투 펼쳐줬고요. 데뷔 첫 완봉 도전까지도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일단 다음 기회로 또 미뤄두게 됐습니다. 패디 선수도 기아전에서 7이닝 동안 4K 무실점으로 완벽 투, 양현종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게 됐죠. 안우진과 패디 시즌 성적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두 선수들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이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디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으로 잠시 빠져 있었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닝에 있어서는 다소 안우진 선수에 뒤져 있지만 뭐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아니 뭐 세뷰 지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 선수가 정말 우위를 가리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만쌤께서 보시기에는 두 투수 중에 올 시즌에 어떤 선수가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누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야, 진짜 둘 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는 투수를 평가할 때 승수와 승패는 그렇게 크게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쵸, 네. 평균 자책점하고 그리고 그 이닝당 출루율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두 선수 모두 지금 평균 자책점이 이 정도면은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다만 이제 안우진이라는 선수의 그 빠른 공 그리고 패디 선수의 그 변화구 이런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둘이 섞어놓으면 기가 막히겠지만. 둘이 섞어놓으면 뭐 메이저리그 당장 갖다 놔도 되죠. 네. 아무튼 이 선수들이 누가 더 낫다 그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금 패디 선수가 14승 2패고 안우진 선수가 7승 6패인데 네. 그 승이나 패 같은 경우에는 야수들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팀 분위기도 같이 따라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저는 평균 자책점인데 두 선수 모두 뭐 1.74, 2.31 이 정도면은 평가하기 어렵고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잘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 평균 자책점을 놓고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 안우진 선수 기록을 보고 나서 저는 좀 약간 놀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자책점이 2.31인데 어떻게 6패나 했을까? 이게 사실은 지금 키움 히어로즈의 타선 좀 이제 득점력이 빈곤한 걸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안우진 선수가 득점 지원을 또 못 받았다는 거고 이 패디 선수가 14승 2패 평균 자책점 1.74 1점대 평균 자책점 사실은 국내 프로야구 이제 현대야구잖아요. 현대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1점대로 시즌 마무리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네. 이거 시즌 끝까지 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1점대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안우진 선수는 1점대로 내려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끝났을 때 볼넷 있잖아요. 네. 또 볼넷 개수를 한번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안우진 선수가 약 한 15이닝 정도 좀 더 던진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볼넷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투수에게는 큰 매력이거든요. 삼진하고 볼넷.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패디가 작년에 네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었을 때는 조금 애매한 선수였는데 KBO 오니까 또 완전히 또 폭격을 하고 있다. 이런 선수들이 또 종종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에서는 5선발로 다소 좀 애매했던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에 오면은 그 모든 툴이 다 리그 최상위급 이렇게 돼서 또 폭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막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요만큼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9명을 상대할 때는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디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는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 선수하고 차이가 없지만 9명을 다 상대하다 보면은 엄청난 차이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공 하나 더 던져야 되고 변화구 더 신경 써야 되고 제구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변화구 그 하나로 완전히 평정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다른 점이에요. 헛스윙할 게 메이저리그에서는 파울이 되고 또 타자가 참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투수에게는 굉장히 크게 맞습니다. 네. 좌우하죠. 플로터님 지금까지 패디 이상으로 잘 던졌던 외국인 투수가 기억나질 않네요. 압도적인 느낌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야디오몰리나님 안우진은 올 시즌에 본인이 길게 던져야 하는 상황을 잘 알고 완급 조절도 또 노련하게 하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또 발전한 부분 역시 좀 이닝 소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안우진 선수 물론 지난해에도 정말 잘 던져줬지만 뭐 골드글러브도 수상을 했고요. 올 시즌에 조금 더 좋아진 모습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의원님. 제구죠. 주자 없을 때 그 득점권이 없을 때 네. 변하고 살살 던지면서 카운트 잡고 그리고 나중에 그 결정권 하나 던지고 이게 제구가 없으면은 완급조절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제구가 생긴 거예요.
그 완급 조절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제구가 상기니까 완급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완급 조절 못하는 선수가 완급 조절 좀 하라는데 할 수 없는 게 제구가 안 돼서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이게 저도 예전에 류현진 선수 한국 있을 때 기억나는 게 이제 완급 조절. 하위 타선을 상대할 때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페스티벌 구속도 평소보다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아웃카트 쉽게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심 타선 상대할 때는 150km 빡빡 던지고 이러니까 상대 타자들이 정말 공략하기 어려웠던 생각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서 막 8이닝, 9이닝 이렇게 가버리니까. 중심 타선 있을 때도 빡빡 안 던졌어요. 아, 그래요? 주자 없으면. 주자 없을 때는 주자 있으면 빡빡 맞네. 던지는데 주자 없으면은 중심 타선도 그렇게 빡빡 안 던졌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우진 선수 그때 뭐 류현진 선수의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 향기가 살짝은 좀 나고 있다라는 거 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페디 선수도 지금 이렇게 올 시즌에 너무 KBO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즌 끝나고 이제 해외 진출 다시 재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본에서도 벌써 스카우트들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다시 뭐 선수 본인은 메이저리그로 도전하는 거 뭐 원하고 있는 것도 같고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시즌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우리 KBO 리그에 와서 잘해서 좀 다른 리그도 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잘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많은 선수들이 KBO 리그를 유심히 보거든요. KBO 리그가 그 메이저리그보다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네. 여기 와서 배워가는 게 있어요. 배워가는 게 있고 야구가 늘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저는 그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다. 뭐 안우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이 안우진 선수도 어쨌든 또 이제 군 문제, 이 병역 네. 문제를 또 해결을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판다움님 안녕하세요. 상현 안쌤님. 최근 에릭 프레디, 안우진, 플로코 등등으로 스위퍼가 KBO에도 전파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동안 발사각 바람처럼 유행으로 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변형 슬라이더잖아요. 약간 슬러브처럼 과거에 이제 뭐 박찬호 선수 있을 때 슬러브처럼 이 스위퍼라는 이 슬라이더의 변형, 그러니까 슬라이더는 그래도 어쨌든 좀 이렇게 종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스위퍼는 이렇게 횡으로 좀 휘잉 벗어나가는 요런 이제 변형 슬라이더를 요즘에 좀 많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자, 그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던 공이에요. 그러니까 안 던진 공은 아닙니다. 스위퍼는 한용덕 감독님하고 선동열 예전에요. 감독이 예전에 벌써 했어요. 그쵸. 근데 그 각이 굉장히 컸는데 그때 말을 안 만들어냈으니까 그쵸. 스위퍼가 없었던 거고 예전에 했었거든요. 따로 이제 분류를 한 네. 것일 뿐이긴 합니다, 지금. 네. 근데 발사각도 그렇고 그 스위퍼도 그렇고 던지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 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 변화구의 각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목을 비튼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슬라이더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팔꿈치를 다쳐요. 그래서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마도 스위퍼 던지다가 팔꿈치 다치는 선수가 생기기 나면은 또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그 포크볼처럼 좀 배제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텐데 아무래도 저는 뭐 지금 당분간은 뭐 유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글쎄요 저것도 이제 대처하는 선수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부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배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원래 있는 거를 굳이 뺄 필요는 없죠. 그럼요. 근데 네. 굳이 저 그 변화구를 배우겠다고 잘못하면은 팔꿈치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저는 이만큼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스위퍼도 슬라이더 범주로 같이 보고 들어갔다는 거구나. 세라핌 맞습니다. 이게 분류가 된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었고 지금 그냥 던지는 방식의 문제 아닌가? 새로운 구종은 아니라고 봤는데 처음부터 플로터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한 몇 년 전쯤에 메이저리그에서 너클 커브 유행이 엄청나게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브가 사실은 이제 잘만 던지면 굉장히 좋은 구종인 게 사실 이제 점대 면으로 만나는 구종이라고 하잖아요. 공이 이렇게 휙 해서 떨어지는 거 요거 정확하게 탁 맞춰야지만 이게 이 안타가 되니까. 근데 이게 잘 널리 퍼지지 않았었던 이유가 너클 커브는 던지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구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 스위퍼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만 살짝 이제 바꿔주면은 확실히 좀 익히는데 다른 구종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이라고는 해요. 커브가 사실 그립만 잘 잡고 손을 놓으면은 돼요. 놓으면은 커브가 돼요. 그런데 너클 커브가 왜 됐냐면은 그냥 놓기만 하면 회전이 약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회전이
커브라고 해서 느린 공이라고 해서 그쵸. 떨어질 때 느리면 안 되거든요. 떨어질 때 빨라야 돼요. 빨라야 빨리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그 너클 커브를 던지면은 회전이 살아 있어요, 계속. 그래서 끝에서 슝 이렇게 네, 들어가잖아요. 같은 그죠? 스피드라도 너클 커브를 던지면 회전이 계속 돌거든요. 음. 그래서 너클 커브를 어렵더라도 던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키시 선수가 예전에 스위퍼에 대해서 이제 본인 의견을 또 밝혔었던 게 이 스위퍼라는 게 메이저리그는 이제 어퍼 스윙을 이제 이 트렌드로 하잖아요. 이제 아래에서 이제 퍼올리는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니까 그 퍼올리는 스윙 궤적이랑 비껴나가게 이렇게 스위퍼로 이렇게 이 횡으로 던지는 이걸 많이 던지니까 이게 통했던 건데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은 아직까지 뭐 어퍼 스윙보다 레벨 스윙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나가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스위퍼가 과연 그렇게 효과적일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또 내기는 했었거든요. 요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스윙 궤적은 어퍼 스윙 잘못하면은 뭐 스위퍼가 아니라 빠른 볼 던져도 못 쳐요. 하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컷 패스볼, 슬라이더, 각이 작은 슬라이더. 이름 만들려면 다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커터, 네. 뭐 스위퍼, 슬라이더 다 네네. 비슷한 계열이긴 하거든요. 네. 네. 커터 같은 경우는 빠른 볼 노리다가 나가도 살짝 걸리긴 해요. 헛스윙이 아니라 걸리거든. 끝에서 살짝 네, 이렇게 그래서 휘는 이제 거니까. 범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스위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스윙이 안 닿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근데 그 헛스윙을 대신 유도하는. 스위퍼라고 해서 공이 느리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아 맞아. 공이 빨라야 기본적으로. 돼요. 예, 네. 공이 빨라야 돼요. 스위퍼도 빨리 멀리 그리고 빠르게 멀리 벗어나야지 헛스윙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느린 커브보다 치기 쉬운 공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또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내가 사석에서 얘기하면 네. 이 시나브로라는 분이 올린 것처럼 네. 그냥 슬라이더임. 그치 슬라이더에 또 이제 변형 슬라이더일 이렇게 뿐이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방송이라 그렇게 얘기.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안우진 선수와 페디 선수가 또 시즌 도전 기록도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시즌 성적 페이스 보니까 안우진 선수는 229탈 3진 페이스고 이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200K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페디 선수는 지금 뭐 24승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페이스로 봤을 때 20승 1점대 평균 자책점. 최근 마지막으로 1점대와 20승을 달성한 투수는 97년의 쌍방울 김현욱 선수의 20승 1.88인데 김현욱 선수는 뭐 사실 선발 투수는 아니었잖아요. 선발 네. 투수에 버금가는 이닝을 이제 소화하기는 했지만 선발 투수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 선발 투수로서 20승에 1점대 평균 자책점 진짜 희귀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팀의 특성상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뭐 중간 투수가 그렇게 성적을 낼 수는 없었고 또 김성훈 감독이 계신 그런 쌍방울이란 팀이었기 때문에 가능도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승패에 그 관련된 위치에 투수를 갖다 놔도 그 못하는 선수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득점을 내줘야지만 경기가 끝나는 거니까. 제가 그거 쳐봐서 아는데 그 당시에 김현욱 투수의 그 슬라이더 네. 뭐 사이드 핸드 되니까 이제 커브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무슨 공이 떠오르냐 이랬는데 네. 그 변화구는 뜨는 느낌이 그래 있어요. 타자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데 네. 어떻게? 네. 내가 떴다는데 떴다는데. 그리고 모든 야구 선수가 타자들이 뜬다는데. 김연아 선수의 변화구는 뜬다는데 그래. 어떡할 거예요? 그럼 타석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근데 떠요. 그러니까 자꾸 변화구는 대부분 배트가 지나가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위로 지나가요. 이제 그 누구지? 우리 저 SK 있을 때 박종훈 선수. 그 정대현 선수, 박종훈 그리고 김현욱 요런 투수들이 공이 살짝 변화가 딱 그래. 이렇게 떠요. 이 그래서 사이드암 언더핸드 투수들은 이 네. 변화구 그립 잡고 던질 때 이렇게 뜨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게 몇 년도인데 옛날에 97년도. 와. 네. 그때 당시에 그런 변화구를 던졌으니 뭐 선발로 나가도 뭐 잘 못 치겠다. 그니까요. 공도 빠르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더 신기록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안호준 선수와 페디 선수 또 시즌 끝까지 지금의 좋은 페이스를 또 유지하고 또 골드글러브 투수의 골드글러브에 또 선의의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경쟁해야지 그 승수나든지 이런 그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거든요. 네. 잘 끝까지 부상 없이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 이런 얘기 하시네요. 무슨 얘기 했냐면
아, 이렇게 또 표로 보니까 암울해지네요. 안우진 선수가 10승 투수라니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도 11승 9패? 아, 이거 조금만 아쉽다. 이 키움 타자들이 조금 더 안우진 선수 등판하는 날에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올 시즌 안우진 선수에게 기대되는 거는 미란다의 225탈 삼진 요거 이제 기록을 깼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